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만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연을 위해서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서울에서 좀 일찍 도착해서 이 충주댐하고 이 충주를 한번 쭉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충주댐을 보면서 정말 충주댐의 위용에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충주댐이 높이가 97m나 되고 이 제방이 400m가 넘는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댐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 충주댐이 여러분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 경인 지역을 비롯해서 이 한강유역의 용순환을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연간 6억 톤이나 되는 이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강 수위를 1m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주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력발전소에서는 연간 8억 4천만 킬로와트나 되는 그런 전력을 생산을 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력으로 연간 150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큰 돈을 유류 전략 대체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충주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충주호가 생겼죠. 충주호가 생겨서 거기에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이쪽으로 관광을 들어오고 이쪽에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주댐 하나가 용순환도 해소했죠. 홍수 조절도 하죠. 전력도 생산하죠. 관광도 창출하죠.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 이 물의 도시 충주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청주인데요. 충북 청주시 농촌동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해외를 가는 그런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을 제가 실패를 했어요. 이 한국에 좀 좋지 않은 병이 있잖아요. 이 명문병이라든가 이런 병들. 일정 수준의 대학을 못 가면 뭐 한국 사회에서 되게 힘들 거다라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참수까지 실패했으니까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까지 끌려가게 된 정말 폐잔병 같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가 들렸어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가방 하나 둘러매고 팬티 속에 비상용으로 좀 쓸 돈 몇 푼 팬티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어요. 인천 가서 배를 타고 중국행 천진행 배를 제가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 수교가 돼서 중국에서 정식으로 첫 유학생을 받았는데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첫 번째 북경대학교 한국 유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을 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유학을 선진국으로 가야지 후진국으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어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견지명이 있었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G2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뭔가 나만의 길을 only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았을 때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서 개척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유일한 존재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only one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온리원으로 여러분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넘버원의 목숨 거는 아무나로 전락할 것인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국의 대문호인 노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본래 길은 없다.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길에 가서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세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전문 영역을 개척해낸다면 누구보다도 멋진 온리원이 될 것이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김만기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우리 고민 많은 우리 충주상고 학생들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김만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김만기 교수님께서 충주댐을 또 언급해 주셨어요. 이 충주호 때문에 이제 충주를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회 간접 자본 덕분이라는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아시죠? 네. 이 사회 간접 자본은 이 기업의 생산력을 높여주고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자본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최윤경 대표님, 이 사회 간접 자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로나 항만, 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주로 사실은 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수돗물 먹고 이런 모든 시설들이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그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이런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더욱더 빨리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게 이 지역을 성장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교수님,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중국은 78년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끝나고 78년도에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라는 분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중국은 30년 동안 매년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해서 오늘날 G2 국가까지 온 겁니다. 정말 이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어떤 맞춤형 경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연 들을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랄하고 활기찬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신용카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예, 신용카드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탐난다. 네. 이렇게 아주 탐나는 신용카드 정말 괜찮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몇 번째로 많이 쓸까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우리나라가요 신용카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2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근데 2위의 미국을 우리가 조금 사실 따돌린 게 아니고요.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미국을 아주 크게 따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CNN이라는 언론사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놀랍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택시를 탔더니 택시에도 신용카드 단말기가 부착돼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처벌받는 그런 법도 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CNN 기자가 한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상을 하고 택시도 외상을 타고 그리고 심지어 외상을 거절하면 처벌받는다. 네,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평균적으로 한 5장씩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월급날이 큰일이 났습니다. 예,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유머가 유행을 합니다. 월급님이 로그인 했어요. 로그인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 퍼가요. 네, 땡땡 카드 퍼가고 무슨 카드 퍼가고 무슨 은행 퍼가고 그리고 나서 월급님이 로그아웃 당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는요 현금에 비해서 무언가 구매할 때 굉장한 자신감을 줍니다. 신용카드랑 꼭 따라붙는 게 뭐가 있냐면 예, 뭐가 있죠? 할인해 준다. 네, 그렇죠. 할인해 준다라는 예,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 단위가 크니까 감이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꽁돈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끝내주죠. 며칠 기분 좋을까요? 일주일. 예, 어른들은 하루면 끝난대요. 네. 근데 반대로 100만 원 꽁돈이 아니고요. 1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예, 며칠 고통스러울까요? 맨날. 네, 그렇죠. 네, 어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100만 원 꽁돈 생겼을 땐 한 이틀이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데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는 평생 못 잊는다. 예,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실은요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을 때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 이 감정의 크기는 감정의 종류는 다르지만 감정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100만 원 꽁돈 생겼을 때 이틀 기쁘면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 이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뭡니까? 손해 볼 때 고통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고3이 된 우리 딸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면서 용돈을 줬어요. 어느 날 얘가 용돈을 가지고 붕어빵을 사왔어요. 근데 2개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붕어빵이 2개도 파니?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팔더래요. 그래? 그럼 2개 얼만데? 500원. 그래? 그럼 1,000원어치는 몇 개인데? 그랬더니 5개래요. 그래서 제가 약을 올렸죠. 야, 너 손해봤잖아. 그냥 1,000원어치 사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난 2개만 먹고 싶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얼만큼 원하느냐, 얼만큼 필요로 하느냐. 그런데 뭐냐면 끊임없이 가격이 우리의 구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시그널이 됩니다. 지금은 심지어 신용카드가 딸랑딸랑 흔들어대요. 그리고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할인 제품 앞에서 소비자들은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의 물질의 분비가 늘어난대요. 도파민이 뭐냐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할인 제품을 보면 흥분합니다.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적당히 풍요로워야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해서 구매하지 않고 자꾸 싸다고 생각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나친 풍요로운 상태에 내몰립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풍요로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책상 서랍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게 들어있죠. 그렇죠? 연필도 쓸 만큼 있습니까? 지우개도 쓸 만큼 있나요? 아니죠. 필통도 너무 많죠. 예, 이런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신가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걸 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풍요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결핍하면 불행할 것 같죠? 예, 그러나 결핍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좌절이 예상되는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결핍 말고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은 없는데 곧 생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저축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가입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이 만기예요. 자, 매달 크리스마스 저축을 위한 그 통장에 저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뭘 입을까? 뭐 먹을까? 누굴 초대할까?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 파티를 1년 내내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금을 타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되면 행복하겠죠?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면요, 쉽게 얻는 것보다 그 원하는 걸 목표로 정해서 사실은 천천히 갖게 되는 그 순간을 즐기시는 게 진정한 소비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책상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비를 정말 즐겁고 행복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언가 갖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는 기대감을 갖는 소비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재윤경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지름신 퇴치 누나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재윤경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매달 12일이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결제일이라서. 여러분들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사용법 여러분들 다 충분히 도움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할인의 중독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소비하면 흔히 그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사고 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일 제품, 할인 제품 너무 좋아하지 말고 사실 물건은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소비자를 위해서 좋고요. 우리가 할인은 의도적으로 좀 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충주 상구에서 진행된 우리마을 경제 콘서트 충주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우리 충주 상구 학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또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 오늘 김만기 교수님 그리고 재윤경 대표님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들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또 어느 것이 현명하고 또 착한 소비 습관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소비생활을 하는데 이런 강연을 들은 다음에 좀 합리적이고 럭셔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저는 신용카드의 장점만 알고 있었는데 재윤경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신용카드의 역기능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만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경제 콘서트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지식을 더 쌓을 수 있었고 더욱더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